안녕하세요. 정구지TV입니다. 이번에는 부부 모임에서 22년 올해 마지막 여행 보령 무창포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랜만에 콧바람 쐬러 나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청주에서 보령까지는 국도가 잘 깔려 있어서 저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국도를 이용했습니다. 이동 경로입니다. 청주에서 세종공주 청양을 거쳐 2시간을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가는 길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나름 운치 있습니다. 무창포에 도착하면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네요. 무지개부의 귀염둥이, 우리 이쁜 추억. 삼촌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수줍음이 많네요. 귀엽긴. 청천 저수지가 보이는 걸 보니 슬슬 목적지에 도착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커서 바다인가 착각했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저수지라고 하더라고요. 2시간 조금 넘게 달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묵어갈 숙소가 바로 보이네요. 2시간을 조금 넘게 달려왔더니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숙소에 체크인 하기 전 저희는 미리 검색해둔 맛집을 찾아가 식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1박 여행을 함께할 행복부부를 식당 앞에서 만났습니다. 행복부부의 사랑스러운 공주님 예린이가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됐나 봅니다. 너무 사랑스럽네요. 무창포 해수욕장 해안길에는 여러 횟집과 식당이 보입니다. 저희가 찾은 곳은 무창포 해수욕장에 위치한 맛있다고 소문난 밥집입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광장에서 바로 보여 찾기 편합니다. 내부는 정겨운 분위기에 넓고 좁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나 봤던 연탄 나무가 보이네요. 겨울철 빙판에 연탄재 뿌리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 집의 메뉴입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저희는 소문난 밥상 3인과 제육볶음 3인을 주문했습니다. 예린이가 과자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주아는 스마트폰 삼매경 중입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면 여러가지 반찬들이 상에 차려지기 시작합니다. 뚝배기에 나온 소불고기는 적당한 간에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이 좋았습니다. 계란찜은 부드럽고 짭짤해서 반찬으로 괜찮았네요. 보통 철판에 나오는 제육볶음이 뚝배기에 나오니까 특이했습니다. 된장은 생각보다 간이 자극적이었어요. 밥이 필요합니다. 생선구이는 고등어와 조기 그리고 열기로 구성되어 나왔습니다. 짭짜름하게 간이 배어있는 생선구이는 정말 밥도둑인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반찬들이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짜게 먹는 제 입맛에도 조금씩 간이 짜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왔으면 공기밥 2공기 이상씩은 먹었을 것 같습니다. 바다 근처에는 보통 횟집들이 많아 백반집을 찾기 어려운데요. 회가 부담스럽거나 한식이 생각날 때 이 집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도 다 했으니 바다 구경도 하러 가야겠네요. 식당을 나오면 바로 무창포 해변이 보입니다. 여름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 외롭지 않지만 겨울이면 쓸쓸해지는 겨울바다. 쓸쓸한 겨울바다라도 겨울바다만의 운치가 있어 좋습니다. 간조대를 맞춰서 오시면 갯벌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간조대만 나타나는 약 1km 거리의 신비의 바닷길을 따라 저기에 보이는 섬까지 이동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무창포 해변 광장 한편에서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체험해 봐야겠네요. 페달을 밟아 발전기를 돌리면 동작하는 방식인데 페달을 빨리 돌려도 속도는 상당히 느렸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드네요. 살 빠질 뻔했습니다. 그 와중 빠른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는 우리 술진이는 물 만난 듯 신이 났네요. 여기에 신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예린이는 이게 뭔지 어리둥절한 것 같네요. 귀엽습니다. 무지개 부부와 주아도 신이 났네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열심히 페달을 돌립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물때를 잘 맞춰서 방문하시면 갯벌 체험과 신비의 바닷길 체험 그리고 자가발전 모노레일까지 한 번에 체험해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숙소에서 먹을 음식들을 구매해 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린
무창포에서 유명한 무창포 빵명창입니다. 효모를 첨가하여 빵 속에 생유산균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내부는 상당히 깔끔하고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가 정말 좋네요. 형형색색에 이쁘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빵 저 빵 전부 사가고 싶지만 앞으로 구매해야 할 음식들이 많았기에 빵을 적당히 구매했습니다.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들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들린 곳은 바다에 오면 꼭 들리는 시장, 무창포 수산물 시장입니다. 무창포 수산물 시장은 무창포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아 보보로도 충분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시장 입구 건어물집 사장님께서 쥐포 등을 구워 방문한 분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네요.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 짜달짜달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태도 보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 선물로 마른 안주를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창포 수산시장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의 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구경은 할 때마다 좋은 것 같네요. 특히 조개가 많이 나오는 서해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핏감보다는 철을 맞은 조개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평소 자주 먹는 회 대신 홍가리비와 참가리비 그리고 산낙지를 포장 후 마트로 이동해서 남은 장을 봐줬습니다. 잠깐 사이에 카트가 가득 찼네요. 이제 숙소로 이동할까 합니다. 오늘 묵어갈 숙소인 무창포 비체 팰리스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네요. 해변 바로 앞에 콘도가 위치해 있어 여름에 방문하면 물놀이 하기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프론트가 위치한 1층 홀에는 간단한 놀이시설과 편의점 등이 위치해 있고 2층에는 피자집, 치킨집, 호프집 등이 위치해 있어서 건물 내부에서 편하게 음식을 포장 주문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 홀 내부에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 이쁘게 사진을 찍어 가실 수도 있겠네요. 비대면 체크인을 하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콘도지만 내부를 리뉴얼해서 그런지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새 식구가 묵어가기 위해 36평의 객실을 예약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넓은 거실에서 아이들이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도 흐뭇합니다. 주방에서는 안주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네요. 가리비찜을 하기 위해 가리비의 겉면을 깨끗하게 손질해 주었습니다. 찜솥에 물과 소주를 넣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가리비를 넣어줍니다. 찌는 시간은 10분. 그리고 2분간 뜸을 들여주면 달달하고 야들야들한 가리비찜이 완성됩니다. 가리비가 정말 맛있어 보이게 잘 익었네요. 잘 익은 가리비들을 식탁 위에 펼쳐주면 먹을 준비는 끝이 납니다. 제철을 맞아 튼실한 살을 자랑하는 참가리비.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가리비살이 입안에서 가득 씹히는 식감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홍가리비는 찌고 난 후에 많이 작아졌지만 특유의 달달한 맛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가리비와 같이 포장해온 산낙지도 싱싱해서 술을 술술 부릅니다. 역시 조개는 여럿이서 둘러앉아 까먹는 게 제맛인 것 같습니다. 1차 안주가 끝나가고 포장 주문해둔 피자와 치킨을 찾으러 나간 사이 마트에서 구매해온 파인애플을 구워줬습니다. 파인애플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익혔을 때 더욱더 달달하기 때문에 안주로 훌륭합니다. 파인애플을 굽는 동안 피자와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방금 포장해와서 그런지 따끈따끈하고 좋네요. 바다에 와서 치킨을 먹는 건 처음이지만 치킨은 역시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방금 구워온 파인애플을 피자 위에 올리면 하와이안 피자가 완성됩니다. 파인애플의 새콤달콤한 맛과 피자의 고소하고 짭짤한 맛의 조합이 입맛을 자극하네요. 피자에 가리비도 올려 같이 드셔보세요. 쫄깃한 가리비살과 치즈의 풍미가 어우러져 환상의 맛을 선사합니다. 가리비 피자는 꼭 한번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소중한 사람들과 여행 와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즐기다가
취침에 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퇴실 시간에 맞춰 짐을 정리해 체크아웃하고 나오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규모에 비해 엘리베이터의 개수가 모자라고 속도도 느려 한꺼번에 퇴실하는 인파를 감당하지 못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퇴실 시간을 딱 맞추시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퇴실하시거나 여유를 갖고 천천히 퇴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갑갑했던 퇴실란을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출발해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곳은 대천해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김간의 사골 수제비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시골 마을의 고요한 정취에 어렸을 적 시골에 갔던 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댕댕이도 우리를 반겨주네요. 마당 관리도 잘 돼 있어 날이 풀리면 밖에서 음식을 먹어도 좋을 듯합니다.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소문난 집이기에 대기줄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기다리는 중 주아에게 좋아요 부탁을 해봤는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쑥스러운지 엄마 품으로 달려가네요. 예린이는 엄마랑 노는 게 신났는지 해맑게 웃는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대기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면 김치와 무장아찌가 나옵니다. 김장한 지 얼마 안 됐는지 배추가 달달하고 아삭아삭해 입맛을 돋궈주는 김치의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무장아찌는 짭짤하면서 밥 반찬으로 딱 좋았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사골 수제비, 도가니 수제비, 김치 수제비. 사골 수제비는 뜨끈뜨끈하면서 너무 진하지 않은 깔끔한 사골의 맛이어서 호불호가 없을 듯한 맛이었습니다. 도가니 수제비는 사골 수제비와 같은 베이스에 도가니가 추가된 것 같았습니다. 쫀득한 도가니가 들어있어서 수제비의 쫀득함이 배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치 수제비는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와는 다르게 신김치를 사용하신 듯합니다. 사골 베이스에 김치가 섞여 부드러우면서 얼큰 칼칼한 맛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이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하지 않았고 수제비도 쫀득쫀득해서 좋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입맛에 엄청 맛있다고 할 정도의 맛은 아니었지만 뜨끈뜨끈해서 먹을수록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국물과 쫀득한 수제비에서 느껴지는 조금의 밀가루 향, 어릴 적 할머니께서 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 수저 위에 올려주셨던 수제비의 맛이 생각나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갑니다. 뜨끈한 수제비로 속을 채운 우리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대천해변입니다. 주아가 다트게임이 하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 주아가 생각보다 한솜씨 하는군요. 귀여운 토끼 인형을 뽑았습니다. 해변으로 내려가 봅니다. 겨울바다를 만끽하러 온 사람들이 제법 보이네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아쉬울 뻔했지만 다행히도 구름에 살짝 가려진 해가 뿌리는 바다 위의 빛들이 장관을 연출하더라고요. 아름답습니다. 올해도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올해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무엇이든 쓸려 내려가는 파도같이 올해에 안 좋았던 일은 툭툭 쓸어내려 버리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올해의 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보며 영상 마무리 인사드려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